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기본적인 직선이라는 건 또 중학교 때 한번 본 적이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자면 이 꼭지만 좀 먼저 보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정식 자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보면 되게 중요한 공식으로 어떤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건 졸업할 때까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고요. 꽤 오랫동안 증명하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뭐 일단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증명. 뭐 쓸데없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증명은 나중에 필요하면 내신 하다가 뭐 학교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증명하는 거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생겨먹은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텐데 아무튼 공식 자체는 이따 외워야 하니까 그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서 직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도 당연히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제 그림 같은 거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건 중학교 때 봤죠. 얘랑 비슷하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녀석도 직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 이름이 있긴 있거든요. 뭐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름은 당연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직선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인데 아무래도 도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얘보다는. 근데 이제 얘도 쓸 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름이 일반형이잖아요. 얘가 훨씬 더 일반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요 녀석이 아무래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니까 요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x하고 y야 뭐 당연히 미지수로 있는 거고 여기 m 이 m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이용 어디 갔어? 기울 이상하네. 기울기 글씨가 기울기 이렇게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죠?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제 내년에는 이런 표현 쓰게 될 거거든요. 델타 x, 델타 y. 그 델타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변화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쓰면 얘는 x의 변화량. 우리가 보통은 증가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증가 안 하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래서 그림에서 보자면 이런 거지. 점이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x1, y1, 요 점의 좌표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x는 요만큼 변했고 y는 요만큼 변한 거니까 x 변화량이라는 건 x2-x1 이렇게 생겼을 거고 y 변화량이라는 건 y2-y1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어쨌든 요 두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건 약간 이렇게 생긴 그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을 잡든지 간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은 당연히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거 삼각 B 생각해 보면 약간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찾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를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시계로 재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럼 여기도 세타겠죠? 당연히 여기도 세타고 이 직선의 기울기 m은 탄젠트 세타와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탄젠트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거 자체가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울기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 느낌상 기울기라는 걸 좀 알면 좋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직선 그려서 기울기 1인 거 찾으세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찾죠.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45도 이렇게 딱 틀어진 녀석이 기울기가 1인 녀석인데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이렇게 반시계냐 이게? 그죠? 반시계로 도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기울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제가 그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수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사는 완만해졌지만 숫자, 기울기라는 숫자 자체는 커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숫자는 얘가 더 큰 겁니다. 그죠? 경사는 얘가 더 가파르지만 기울기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경사도 얼마나 가파르냐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약간 갑자기 오류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를 기억하시고 당연히 지금 그린 것처럼 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x축에 평행하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생겨서 기울기가 왜 이러지? 0, 0, 0. x축이 있어요. y축에 평행하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아니 직선이라는 게 맨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0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없다고 표현합니다. x축에 평행한 녀석은 기울기가 0이고 y축에 평행한 녀석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기울기가 뭐였다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이 직선 위에 점을 두 개를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 변화량을 생각해 보면 요만큼이 x 변화량이잖아요. y의 변화량은 빵이거든. 그러니까 x 변화량은 존재하는데 y 변화량은 0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0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y가 요만큼 변했는데 x는 안 변했잖아요. 0분의 뭐야? 그건 숫자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x축에 평행한 직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요 녀석이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y는 1이라는 직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0이니까 m이 0이라서 이거 없는 거잖아. y좌표 1인 애들을 싹 모아 놓은 거거든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있어 여기? y좌표 1인 애들을 싹 모아 놓은 거거든요. 이걸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x는 3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x좌표 3인 애들을 다 모아 놓은 거야. 이거 가지고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이거로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0 집어넣어 버리면 b에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지. b에다 0 집어넣으면 ax 더하기 c는 0, 지금 x 빼기 3은 0이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게 될 텐데 이건 표준형 가지고 나타내기 좀 힘들고 이런 녀석이 되어야 얘도 다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 얘기를 하나만 딱 더 할까요? 이것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버렸어. 직선을 돌리다 보면 기울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겠죠. 기울기가 0이야.
여기다 못을 딱 박아놓고 돌릴 겁니다. 커진 거라고 작아진 거라고 기울기가? 커진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야?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기울기가 작아진 거야. 음수가 된 거니까. 더 작아진 거야. 더 음수니까. 없습니다. 이건 없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0인 기울기에서 점점 양수가 되어가 엄청 커. 없어. 기울기가 0에서 음수가 되어가 엄청 작아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 이러고 가다가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돌리다 보면 보이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맞나요? 없다 해서. 그럼 결국 이 얘기야. 이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돌린다고 치면 0에서 점점 커지다가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0에서 양수 엄청 큰 양수 없어요. 엄청 작은 음수. 이렇게 음수 0. 양수 엄청 큰 양수 그다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엄청 작은 음수.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 순간에 기울기가 없다는 건 진짜 여기서 조금이라도 요로 틀어지면 엄청 큰 양수. 여기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틀어지면 엄청 작은 양수. 그 엄청 큰 양수와 엄청 작은 음수가 만난다? 아무튼 그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연속적으로 그리지만 실제로는 좀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기울기 얘기 요 정도 하고요. 한참 했네요. 얘는 뭐죠? n. 뭐라고 그러지? 응? y 절편 이렇게 부르죠.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거 아니라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y는 n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y절편 저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y는 mx 더하기 n. 근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모양새를 더 추가를 하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지나가는 점 하나와 x1, y1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기울기 m.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x1, y1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는 거야. y1. 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직선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예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직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점 하나 찍고 그거 기울기 싹 그으면 직선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인데 그 평면좌표 할 때 자취 구하는 것처럼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얘를 x, y라고 하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 뭐밖에 없냐면 요 놈하고 이 둘 사이의 기울기가 m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 얘가 m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y 빼기 y1은 m x-x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 녀석이에요. 얘가 제일 많이 써먹을 거고 이거 역시나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써먹을 녀석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온 거긴 한데 어쨌든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막 2차 함수 시험지 같은 거 풀 때 얼레벌레 막 써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많이 썼던 거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점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지나가는 점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x1, y1하고 x2, y2하고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럼 얘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요 점하고 이렇게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그어봐 하거든요. 점이 두 개 찍히면 직선 역시나 하나로 딱 정의가 되겠죠. 이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점이 두 개 두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x2-x1 분의 y2-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직선을 완성시키면 y-y1은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가 y1이 아니라 y2랑 x2라고 하셔도 돼요. 즉 아무 점이나 그냥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자주 나온 녀석이긴 한데 사실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그 두 점으로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서 뭐 이거나 사실은 뭐 한 끗 차이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x절편이랑 y절편이랑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x절편은 x축이랑 만나는 점, y절편은 y축이랑 만나는 점. 이겠죠? 사실상 두 점이 주어진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a, 0이랑 0, b라는 점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해결이 돼요. 근데 요거는 모양이 좀 예뻐요. 완성시켜 놓고 나서 이 식을 이리저리 정리하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지. 뭐 x축, y축이 있을 때 x절편이 a라는 건 뭐 여기를 a라고 보고 y절편 b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말한 것처럼 그냥 점 두 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모양이 되게 예뻐요. 정리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보시면 a, 0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또 0, b 집어넣어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름도 있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모양이 하도 예뻐서 얘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직선 구하세요. 아니면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거나 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마 절대부등식 할 때도 이런 거 봤을 텐데 뭐 산술기야 이런 거 할 때 나오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둘레의 길이 최소 구하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요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시면 식이 되게 간단하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요 녀석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요거 두 가지에 세 가지 추가될 건데 그거 중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요 녀석. 왜냐면 얘도 뭐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고 얘도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결국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도 모양을 기억하자면 요거 예쁘게 생겼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두 번째 책에 보시면 두 번째 주제거든요. 두 직선 그 뭐지? 뭐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아니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이런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할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긴 해요. 제가 귀찮아서 바로 썼는데 이런 얘기거든. a 더하기 ma 프라임 x 뭐 b 더하기 m b 프라임 y 쓰자 그냥 c 더하기 m c 프라임는 0이니까 x에 관한 1차고 y에 관한 1차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긴 해요. a, b, c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당연히 숫자인데 여기 m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m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m이 변해버리면 이 녀석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m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여러 개의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 m에다 여러 가지 숫자들을 집어넣어 봤자 어떤 특정한 한 점은 항상 지나가더라라는 거야. 그걸 미리 알아보자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세요니까 m으로 묶는 거예요. 항등식 만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m으로 묶어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m이 붙어있는 녀석도 0, m이 붙어있지 않은 녀석도 0이 되도록 하는 x랑 y를 찾으면 그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다 라는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되는 거야? 얘도 하나의 직선이고요. 얘도 하나의 직선이니까 이 직선도 만족하고 이 직선도 만족한대. 무슨 얘기야? 두 직선의 교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고 y절편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m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 아하, 두 직선의 교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논리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선 두 개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랑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랑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럴 때 그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쪽에다가 그냥 m 하나 곱해가지고. 사실은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 아무거나 하나를 딱 꼬집어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다 끄집어내서 점을 찍어버리면 그게 직선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이라는 건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거다. 그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야. 그런 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직선을 만들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m은 좀 그런데 p를 곱해. 그리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에다가는 q를 곱해. 실수를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더해가지고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말했지만 p, q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어쨌든 이 두 직선의 교점은 항상 지나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도록 하는 좌표,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도록 하는 좌표잖아 그게. 그럼 p, q에 무엇을 집어넣든 항상 지나갈 거고 내가 p랑 q를 적당히 잘 조절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x축에 평행하든 y축에 평행하든 혹은 p에다 0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오겠죠? q에다 0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오겠죠? 모든 직선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p, q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두 개나 되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얘랑 똑같은 거나 얘랑 똑같은 건 딱히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나 q는 0이 아니라고 치고 p로 나누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굳이 두 개로 쓸 필요 있어? 그냥 m 하나로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할 때 저런 방법으로 구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당연히 수도 없이 많겠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직선들은 다 m에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나오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가는 직선 한번 찾아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0,0 대입해서 성립하는 m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쏙 대입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저 뒤에 여기 나오나? 원에 나오나? 이 원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m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이 두 흰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도 없이 많은 직선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들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어요. 얘는 다 되거든요. 얘는 요 점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통째로 죽일 방법이 없거든요. P가 0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아서 P로 약분을 해서 만든 새로운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얘 또는 얘 포함해서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자주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원의 방정식에 가면 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잠깐 이야기했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하나만 당부를 하자면 이게 뭐 눈으로 문제를 하나 볼까요? 아예? 옆에 998번 잠깐 보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에 998번 문제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직선의 교점 구하면 되지 뭐. 구해. 그래가지고 그 직선이랑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래. 그럼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 버릇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직선은 교점을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 교점이랑 원점 지나는 직선 만들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원의 방정식에 가면 나올 텐데 원에선 교점을 찾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똑같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근데 원에서는 교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에서도 웬만하면 교점 구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3의 직선을 구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따가 문제 풀러 가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직선 둘이 아예 일치하는 거고요. 직선이 두 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거야. 뭐 이런 거지 뭐. 이거 이제 일치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얘하고 얘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얘랑 이거예요. 대충 생긴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하게 요거랑 요거로 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옛날 말로 직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 말인데 쓰고 있어.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분을 하고요. 뭐 책마다 순서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맨날 쓰고 나면 책이랑 달라. RPM에는 요게 먼저,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식을 써보면 이런 거야. 직선 두 개가 표준형으로 써보면 mx 더하기 n 요거 하나 하고요. y는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 요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당연히 기울기도 같고요. y 절편도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란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평행하다는 건 m하고 m 프라임은 같은데 n하고 n 프라임은 다른 겁니다. 이거 다르다는 것도 꼭 있어야 돼요. 책에서 평행하다고 표현하는 건 일치하는 경우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기울기 자체가 다르면 돼요. y절편을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근데 수직인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y절편은 생각 안 하겠지만 수직인 경우엔 직선 둘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나요? 이거는? 잠깐만. 그래서 직선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런 이야기인데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직각삼각형 같은 거 생각하면 좋아요. x축 평행하게, y축 평행하게.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 인데 요 녀석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 그림 그대로 90도를 돌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를 A로 보고 요 선분의 길이를 B라고 보면 얘는 요 선분의 길이가 A고 요 선분의 길이가 B예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직선 기울기를 살펴보면 얘는 A분의 B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직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X축으로는 B만큼 변했는데 Y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변했어요.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그죠?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가던 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러붙을 거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 얘는 기울기가 A분의 B고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증명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얘가 제일 직관적이어서 이걸 소개한 거니까 이걸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모양새의 직선의 방정식일 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아니라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하고 a'x b'y c'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이때는 이게 왜 이런 걸 따로 뜯어서 이야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약간 약 올리는 건데요. y는 2x-1이야. 이렇게 생긴 걸 일반형으로 만들 때 2x-y-1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심지어 여기다 2배 해가지고 뭐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거 다 같은 녀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나타내버리면 이 A, B, C에다가 내가 어떤 실수배를 해서 마치 새로운 것인 것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정리를 좀 하는 건데 일치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얘랑 둘이 실수배한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완전히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굳이 기울기나 y절편으로 바꿔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둘이 실수배했다는 소리구나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평행한 건 뭐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요 녀석은 y가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기울기가 둘이 같다는 이야기야. 얘네들이 같다고. 마이너스 떼고 나서 생각해보면 b분의 a랑 b'분의 a'이 같아요인데 그걸 요런 모양새로 바꾸면 결국 얘도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요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요게 C'분의 C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더라 예요. 상수항의 비율은 좀 다르더라 라는 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실수배를 하면 AX랑 BY는 맞출 수 있는데 C까지 한꺼번에 맞추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수항은 혼자 따로 놀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만 생각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엔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보면 두 식이 사실상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죠? 둘이 똑같은 식이니까 그냥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정방정식인 거지.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해가 무수히 많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얘는 실수배를 해서 빼버리면 x랑 y는 없어지는데 얘는 안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 입장에서 보면 평행하다는 거고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연립방정식 해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교점도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요 녀석의 경우에 수직이라는 건 뭐였다고?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 이야기인데 저 기울기 둘을 곱한다는 건 이런 거지. 요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그럼 B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야. 마이너스는 둘이 없어지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요걸 우변으로 넘겨요. 그래서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프라임이고요.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야. 이렇게 만드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있을까 싶긴 해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기울기 빨리 만들어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책에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표로 그려져 있는 거니까 뭐 표 채우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해야 될 얘기는 이 직선은 그래도 좀 아는 얘기라서 지겹다, 그죠? 마지막 해야 될 얘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점이 허공에 하나 떠 있고요. 이거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일반형으로 나타내 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는 0의 형태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 그게 바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이 아니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기껏 거리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 더 길고 이렇게 하면 더 길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일 가까운 거 찾으세요. 그랬을 때 요 점에서 수선을 딱 떨어뜨린 거.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유도하는 과정은 말로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하고 노란색이 수직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그 다음 얘랑 얘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도해 놓은 식이 뭐냐면 우리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d라고 많이 표현해요. 분모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들어가고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는데 모양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분모에 a하고 b는 얘네들이죠.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를 들어가는 거고 분자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점이 만약에 직선 위에 있으면 0 되겠지? 근데 이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0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x1, y1이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근데 이게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양수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여기다가 좌표 대입해가지고 절대값 씌우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요 단원에서는 뭐 할 때 제일 많이 쓰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점이 3개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수직 같은가? 이런 식으로 점이 3개 나와 있을 때 이 세 점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하는 건데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2개 잡아가지고 요거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든요.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서술형 내기가 딱 좋잖아. 이 새끼 문제 1번, 2번, 3번 딱 하면 되거든요.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2번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3번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4번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뒤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많이 써먹을 거고요. 요 단원에서는 앞으로도 뭐 계속 써먹을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특히나 원의 방정식과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제 몇 개 보러 가겠습니다. 예제도 꼭 봐야 되는 거, 필요한 것만 몇 개 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뭐 첫 번째 건데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도 되지 싶어요. 2점 중점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점 하나 나왔고 기울기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죠? 중점 좌표 구하는 건 앞에서 했죠. 더해서 반 더해서 반. 좌표 나오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고요. 뭐 밑에도 마찬가지. 얘도요. 요거 2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2점이 있대요. 그럼 요 2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라는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 2개 좌표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생략하겠고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 절편형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 x절편이랑 y절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그림 떠올려 보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네. 마이너스 2,4면 여기 있어요. 이 점 지나갈 건데 x절편, y절편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일 텐데 둘 중에 누구란 이야기야? 이거란 이야기지 이거. x절편이 양수, y절편이 음수잖아요. 에이? 거꾸로 말했죠. y절편이 양수, x절편이 음수잖아요. 얘는 둘 다 양수, 양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별거 아닌데 얘도 꽤 자주 써먹을 녀석이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거든요. 점 세 개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요 둘 사이의 기울기랑 요거 둘 사이의 기울기, 뭐 물론 이거 둘이라고 해도 돼요. 기울기가 같다. 를 이용하시면 돼요.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 만드실 필요 없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요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점 세 개가 일직선상에 존재하게끔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점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5번? 유형 5번 보시면 뭐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그랬는데 요 이야기를 좀 할까요? 삼각형이 나오죠. 오케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지점 3개 나와 있고요. 하필이면 직선이 꼭지점 하나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 중에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 어떤 삼각형이 되든 상관없어. 그냥 막대먹은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꼭지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한데 그럼 요 녀석은 필히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중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넓이를 이등분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꼭지점을 하나 지나간다고 확신이 들었으면 나머지 점 하나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가 대충.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 가는 직선의 경우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구하셔야 됩니다. 넓이를. 정말로 큰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이거 2배 하니까 전체더라 가지고 넓이를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중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무게중심 어떻게 딱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무게중심 지나가도 넓이를 딱 이등분하지 않아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은 상태로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면 중선 찾는 거고 꼭지점이 아니면 실제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어떠냐면 꼭지점 지나간다고 아예 밝혀줬죠. 점 A를 지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찾으면 된다? BC의 중점 찾으면 된다. 그거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된다고요. 6번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 넘어가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7번 이런 거? 뭐 이거 볼까요? 밑에 거? 1026번 X 앞에 개수 더럽게 생겼고요. Y 앞에 개수도 더럽게 생겼고요. 상수항도 더럽게 생겼습니다.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K를 묶으면 되지. K를 묶어보니까 어떻다? 2X 빼기 Y 빼기 5. K가 아분통에 누구야? 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생겼죠. 그럼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대요. 이 점 P 누구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 두 개 다 어차피 썼으니까 교점 찾으시면 그게 점 P가 될 거고 그 P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다시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산수니까 좀 이따 해보시고요. 옆으로 가서 뭐 그 대표 문제 볼까요? 직선 두 개 나와 있고요.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가는 직선이래요. 교점 찾지 말자고 그랬어. 찾아도 되긴 하는데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찾지 말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그러면 우리 K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죠? 2x 빼기 3y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얘한테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되고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K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1,1이라는 점을 또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1, 1, 1,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K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맞죠? K가 마이너스 2고요. K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라 그 얘기니까 결국 2x에 뭐야? 마이너스 2x면 x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5y고요. 마이너스 1에 더하기 6이니까 더하기 5입니다. 그래서 뭐 약분까지 끝에 마이너스 1로 만들래요. 상수항 마이너스 1로 만들래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y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빵이고 B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K 가지고 찾는다. 이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꼭 하도록 하시고요. 직선 두 개 나왔어요. 평행할 때 평행할 때 K 값과 일치할 때 K 값인데 이거 1차 연립분홍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직선이라고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2분의 K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하고 1분의 K 그죠? X 앞에 개수의 비율, Y 앞에 개수의 비율, 또 상수항 비율 요거 살펴보라는 건데 평행할 때라는 건 얘네 둘은 같은데 얘네 둘이 다른 거 그게 평행할 때고요. 일치할 때라는 건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도 같을 때죠. 이거 분모 분자가 아니야. 이거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일치할 때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서로 평행할 때다라는 말이라고요. 요거 때문에 이미 K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얘까지 같아지는 거고 하나는 얘랑은 달라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때 K 값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 없이 그냥 막 푸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림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해보자고요. 36번.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고 2,5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입니다. 결국 직선 구하라는 거니까 주어진 힌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에 뭐 나와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다잖아. 이 두 점 가지고 뭘 구하라고?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라고요. 그리고 요 점 지나가는 직선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x는 8 늘어났어요. y는 12만큼 작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보면 5에서 마이너스 3을 뺐다고 8이 늘었다고 마이너스 7에서 5를 뺀다고 12만큼 줄었다고요. 그래서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8분의 12니까. 그러면서 2,5를 지나가는 직선이래. 그러니까 y-5가 마이너스 2분의 3에 x-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는 0의 형태로. 근데 지금 보면 y 앞에 개수가 2 되게 만들어봐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혼자 이러고 있는 거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좌변으로 다 던지면 2y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2를 곱하고 좌변으로 다 던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A하고 B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 중에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면 그냥 쭉쭉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11번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녀석이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보시면 점이 두 개 나와 있고 저 두 점에 수직이등분선 그랬는데 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정보 다 나오는 거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중점 지난다라는 말이니까 지나가는 점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두 점에 대해서 A, B의 수직이등분선이란 얘기니까 일단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찾아서 수직인 기울기 찾으시면 되고 얘네 둘의 중점 찾아서 그 중점이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봐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둘이 수직인 거잖아요. 또 하나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보면 A가 2라고 나올 텐데 그럼 얘가 2,3이고 4,5거든요. 2등분이라며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중점 지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얘와 얘 중점 찾으라는 거야. 찾아보니까 어디야? 3,4다 그런 얘기죠.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3,4를 지나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B의 값이 7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림은 이런 거라고. 점이 두 개 있는데 요 두 점 수직 이등분선 찾으세요니까 수직 이등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수직이라는 거랑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선을 완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거는 요거 읽어보시면 금방 끝나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유형 13번을 보시면 이제 요거는 공식 연습하라고 나온 문제 몇 개거든요. 뭐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거 찾아보라는 이야기고요. 해보시면 두 개 나올 텐데 그 중에 양수 A 찾으세요니까 양수 A 골라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점 나왔고 직선 나왔고 거리가 8이래. 그러니까 이건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나온 겁니다. 뭐 하나만 해보면 이런 건데 48번 같은 거요. 점이 나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분모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그대로 넣어보면 루트에 요거 3, 4 분의 절대값 2, 6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죠? 3 곱하기 2랑 4 곱하기 6에다가 k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8이에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어보면 요거 분모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니까 5겠죠? 3대 4대 5 피타고라스의 수 할 때 많이 하던 거니까 분모는 5예요. 1이 넘어가면 40입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건 6 더하기 24니까 30 더하기 k예요. 이게 40이더라. 그러니까 k는 10이거나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그중에 양수 구하세요니까 k는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을 잘 알고 있는지 연습시키려고 나온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면 평행한 직선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일 뭐 머리 안 쓰고 대충 아는 거 가지고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위에 나온 것처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평행하기 때문에 얘도 x랑 y 앞에 개수는 똑같아요. 이거랑. 대신에 이제 상수항만 좀 다르게 생긴 녀석. 이건데 요 평행한 직선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 거리 구하면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렇게 재지 않아요. 이렇게 재지 않는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잴 건데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재도 당연히 거리 똑같아요.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서 그 직선에서 요 직선까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점을 잡을 때 뭐 어처구니없는 이상한 거 잡지 마시고 뭐 x절편, y절편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 직선의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거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산수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긴 있어서 요 이야기를 짧게 하고 가자면 그래서 내가 하나 고르기를 x1, y1이라는 점을 만약에 골랐다고 봐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얘를 고른 거야. 그 말은 이제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거 구해보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다 넣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 ax1 더하기 by1이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c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c 프라임 빼기 c인데 뭐 절대값이니까 누굴 빼든 상관없잖아요. 이렇게들 많이 외우고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똑같으면 상수항끼리만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뭐 굳이 좌표를 구해야 되는 불편함은 약간 덜 수 있죠. 근데 이제 선택하는 거지. 하나 더 외우기 싫으니까 그냥 뭐 좌표 정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공식 하나 공식 2개 외우는 거나 3개 외우는 거나 똑같은데 하나 더 외우지 뭐 이러고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15번 보시면 이제 삼각형 넓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각형 넓이는 지금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미 다 아는 거고요.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형 입장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밑변이랑 높이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에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좌표 세 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건데 만약에 저 좌표 중에 x좌표나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x축에 평행한 점이 두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껌이지. 그냥 얘가 밑변이면 되잖아요. y좌표 찾아보면 그냥 바로 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얘기할 거 없이 땡큐 바로 구하는 거고요. 뭐 얘뿐만 아니라 y좌표가 둘이 똑같아. x좌표는 다르고. 이렇게 생긴 건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높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그냥 평행한 거 없이 막 생겨 먹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생겨 먹은 거. 이런 애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아무거나 하나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넓이를 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귀찮겠죠? 여러분이 굉장히 귀찮다는 건 출제하는 사람은 좋다는 이야기죠. 뭐 내는 사람은 니들이 싫으면 더 좋으니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요게 요 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정석에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신발끈 공식 이렇게 외우고도 있는데 좌표가 세 개 다 나와 있을 때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요거 넓이 구하는 건데 요 넓이는 이게 요거는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니까 x1, y1, x2, y2, x3 이거는 계산할 때 빼먹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그리고 반대쪽 사선으로 요렇게 곱해서 또 다 더하는 겁니다. x2, y1, x3, y2, x1, y3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식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두 줄로 썼는데 요렇게 사선 다 더한 거에 요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걸 빼서 절대값 씌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이쪽 사선을 먼저 하느냐 이쪽 사선을 먼저 하느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좌표를 x좌표를 위에 쓰고 y좌표를 밑에 쓸 건데 꼭지점이 3개잖아요. 맨 앞에 쓴 거 다시 마지막에 한번 쓰거든요. 이거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누가 x1, y1이냐 당연히 상관없고요. 좌표 순서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쓰시면 되고요. 맨 앞에 쓴 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입니다. 맨 앞에 거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사선 반대쪽 사선끼리 다 더한 거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고 마지막에 절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증명을 생략하고요. 이거 정석에 있는 증명도 점 하나가 0,01 대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공식 정도는 외우시고요. 그래야 일단 나왔을 때 써먹기라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제일 많이 쓰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 뭐 2줄, 3줄 만에 답이 나오긴 하니까요. 저 두 번째 방법처럼 막
선분의 길이도 구하고 직선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알아두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뭐 네 번째라기보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는 거지. 그죠? 이거는 사실상 이런 방식을 좀 이용하는 건데 직사각형을 만들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기도 편하지만 이거 다 x축 y축에 평행한 직각삼각형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 기억이 안 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끝에 보시면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나오는데 17번이에요. 직선이 두 개 나와 있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거든요.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직선 두 개 있고 요 각을 이등분한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직선을 한번 구해봐인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약간 처음에 봤을 때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각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태껏 딱 하나 했거든. 탄젠트 세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각도 몇 개 없잖아요. 30도, 45도, 60도.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아는 각이 없어. 근데 심지어 그 각을 2등분 하라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모르겠는데 그걸 2등분 하래. 그러니까 각을 2등분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건 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각을 2등분 하세요지만 실제로는 각을 2등분 할 게 아니라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노란색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각을 구해서 2등분 하는 게 아니고 각을 2등분 했기 때문에 생겨난 효과가 뭐냐면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붙잡아도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라고요. 그죠? 이런 사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노란색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 x, y라고 두고 얘한테서 이 직선까지 얘한테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보면 x, y에서 x 더하기 똑같이 x, y라서 조금 헷갈리려나? 뭐 이거랑 요 직선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럼 요거 둘 사이의 거리는 분모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들어가는 거야. 5분의. 분자는 절대값 요 자리에 얘 들어가는 거고 요 자리에 얘 들어가는 겁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왼쪽의 녀석이고요. 오른쪽 거는 분모에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도 똑같이 5예요. 그리고 2x 빼기 y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요 하면 내가 원하는 요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루트 5랑 루트 5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면 사실상 절대값은 절대값 이거 풀란 이야기고요. 경우는 두 가지지.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서 뭐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 그래서 그냥 둘이 부호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여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 둘 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는 뭐 우변으로 다 넘길까요? 그러면 x 빼기 3y 빼기 4는 0 이렇게 생긴 직선 되고요. 얘는 왼쪽으로 다 넘기면 3x 더하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가 다 각의 이등분선이 되고요. 왜 두 개가 되냐면 이루는 각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잖아요. 이쪽에도. 얘를 이등분한 직선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찾으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노란색이랑 요 노란색은 항상 수직이거든요.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거 둘이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90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 거리가 같다 가지고 푸는 거고 항상 수직인 직선 두 개가 세트로 나오게 될 거다 정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할 게 많아가지고 달리다 보니 직선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뭐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대표 문제 빼먹은 거 있는데 뭐 생각해보면 금방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어서 제가 넘어갔고 직선 정도는 그래도 우리 뭐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막 알게 모르게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제가 빨리 스피디하게 넘어갔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